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 앤토닌 스쿨리아 별세에 따른 후임 판사의 지명 이슈를 놓고 오늘도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 판사의 지명 여부가 사실은 우리 일리노이 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선거 전 미칠 영향과 그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선거에서 일리노이 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의 재선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커크의 그 판사 지명전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그의 재선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마크 커크 상원의원 스쿨리아 판사 후임자 지명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선 선거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커크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스쿨리아 판사는 미국 법조계의 자이언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먼저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이 논란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커크의 취약성을 보면은 2012년도 이 사람이 스트로크로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인데 1년 동안은 등원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리노이 주가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해왔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법원 판사 지명 문제 때문에 일리노이 상원의원이었던 그 유명한 앨런 딕슨이 낙선한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 앨런 딕슨 의원은 시카고 한인사회하는 악연을 가졌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잠시 대법원 판사 지명 문제에 관련된 전국의 논란 진행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논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건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또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 지명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해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대법원 판사를 지명한다는 것은 전례에도 어긋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은 지명을 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고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접근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구도를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보수 쪽으로 가느냐 진보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9명의 판사 중에 이제 8명으로 바뀌었는데 진보가 4명, 보수가 4명, 지금 타이스코어입니다. 이 저울의 추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느냐,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느냐, 이민 개혁을 지지하느냐, 소수계 우대 정책, 낙태의 권리 여기까지 뭐 막대한 영향이 있게 됩니다. 중차대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보계의 판사를 원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또 당연히 보수계의 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일단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시간을 벌자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제 이 문제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역 상원의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가 우리 바로 일리노이 주고 뉴햄프셔,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인데 그런데 공교롭게 이 주들이 모두 다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들이니까 더 그 중대성이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마크 커크 상원의원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재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도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마터라는 정보기술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 내에는 도전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태미 덕워스, 팔찌구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했던 정치인인데 전쟁 상용사죠. 에이시안계입니다. 둘째는 앤드리아 잡, 주 검사를 했고 연방 검사를 역임했고 시카고 어반 리그의 헤드퍼슨입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세 번째는 나폴리언 해리스, 현재 주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고 과거에 NFL의 풋볼 선수였습니다. 이들이 당장 예선에서 이제 당 후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크 상원의원, 정치적으로는 이제 온건 보수계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표결 기록을 보면은 이란 핵 협상에 반대를 했었고 중동 지역 난민들 미국 유입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강상의 약점이 있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대법원 판사 지명 여부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찬반 양쪽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 문제로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앨런 딕슨 전 상원의원, 81년부터 93년까지 2선 상원의원을 역임한 사람인데 당시에 그 대법원 판사 인준이 있었습니다. 타마스 클래런스.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법원 판사인데 인준 당시에 성희롱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인준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명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닉슨이 낙방을 했습니다. 이 닉슨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대법원 판사 인준 투표를 잘못해서 낙방을 하고 말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 판사 인준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닉슨 상원의원은 한인 사회와 악연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은 모조품의 천국 운운하면서 한국을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카고 한인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격분해서 1992년도 겨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를 성토하는 가두 시위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카고 영사관이 갑자기 나서서 그를 감싸면서 한인 사회와 정반대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의 상원의원직의 그 영향력을 감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사관이 한인 사회의 일부 사람들을 몰래 비밀리에 동원을 해서 그의 지지 모임까지 열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시위를 주도했던 한인 사회 리더들을 분규 인사다라고 매도를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사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때는 그래도 좀 쉬쉬하면서 떳떳지 못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사관이 시카고 한인사회의 아주 빅보스로 완전히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세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늘 오후에 판사 지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 문제 계속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미 후임자 후보들을 점검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의 지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 간의 선거전이 더욱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루비오가 서로 라이어 비난을 교환하고 있고
트럼프는 크루즈가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동생 잽 부시를 위해서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오일가가 어제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산유량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유가가 약 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다시 유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오일가 배럴당 31달러입니다. 미국인 4명이 바레인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언론기관의 취재진들입니다. 여행 비자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컴캐스트의 고객 불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크게 번졌습니다. 고객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불평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어제 화려하게 열린 그래미상, 테일러 스위프트가 금년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크 허크 상원의원이 대법원 판사 지명 이슈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재선 시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허크는 공화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3명의 도전자를 맡고 있습니다. 주 경찰이 익스프레스웨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최근에 하이웨이 총격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1월 들어서 6명이 댄 라이언, 케네디 익스프레스, 아이젠하워 등지에서 총격 피해를 당했습니다. 15살 난 소녀가 어제 게이지 파크에서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주택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게이지 파크에서는 이달에 6명의 일가 살인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 봄 같은 겨울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최고 36도입니다.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맑고 흐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최고 31도, 목요일 41도, 금요일 56도, 토요일 53도입니다.